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 볼 자료는 기상청에서 막 발표한 그야말로 따끈따끈한 예보인데요. 올봄 날씨, 그리고 더 나아가서 2026년 한 해 전체의 기후는 과연 어떨지, 그 속에 숨겨진 비밀들을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올해는 덥겠습니다 같은 결과만 보는 게 아니고요. 왜 그런 결과가 나올까? 그 원인들을 추적해보는 거죠. 마치 탐정처럼요. 저 멀리 북극의 얼음 조각 하나, 또 인도양의 아주 미세한 수온 변화 하나가 어떻게 나비 효과처럼 한반도의 날씨를 바꾸는지 그 거대한 연결고리를 하나씩 맞춰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와, 탐정이라니 정말 재밌겠는데요.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사건의 가장 큰 그림, 2026년 연간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들여다보는 거죠.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부터 시작하죠. 2026년의 핵심 단서는 따뜻하다. 이건 것 같습니다. 기상청 예측을 보니까 연평균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무려 70%, 비슷할 확률이 30%인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건 평년보다 낮을 확률이 0%예요. 0%라니 이건 거의 확정 아닌가요? 맞습니다. 기상 예측에서 0%라는 수치는 정말 보기 드물죠. 아주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건 어쩌면 추울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 가능성 자체를 그냥 배제한다는 뜻이거든요. 기온 상승이라는 거대한 흐름이 얼마나 뚜렷하고 거스를 수 없는지를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참고로 바로 작년 2025년 연평균 기온이 13.7도씨였는데 이게 관측사상 역대 두 번째로 높았거든요. 아, 그랬었죠. 네, 2020년도도 그 흐름을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겁니다. 땅만 뜨거운 게 아니라 바다도 마찬가지겠죠.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80%에 달하고요. 비슷할 확률은 20%, 낮을 확률은 역시 0%입니다. 사실 기후 시스템 전체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대한 배터리가 바로 바다거든요. 이 배터리가 이미 뜨겁게 달궈져 있다는 건 2026년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따뜻한 에너지를 내뿜을 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듣고 보니 기온이 왜 따뜻할지는 명확하게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강수량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평년과 비슷할 확률이 50%로 가장 높고 많을 확률 30%, 적을 확률 20%로 이렇게 나뉘네요. 기온처럼 무조건 같은 느낌은 아닌데요.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바로 그게 강수량 예측의 묘미이자 어려움이죠. 기온 상승은 온난화라는 하나의 거대한 힘이 쭉 밀어붙이는 거라 방향성이 비교적 뚜렷한데요. 강수량은 달라요. 비를 많이 오게 하는 힘이랑 또 적게 오게 하는 힘이 아주 팽팽하게 줄다리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또 계절마다 그 줄다리기의 승자가 바뀌면서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팽팽한 줄다리기가 가장 역동적으로 펼쳐질 가까운 미래, 올봄 날씨로 한번 들어가 보죠. 저는 봄하면 늘 그 꽃샘추위가 먼저 떠오르거든요. 3월에 갑자기 겨울 외투를 다시 꺼내 입었던 기억이 꼭 있는데 이번 전망을 보면 3월하고 4월은 따뜻할 확률이 60%로 압도적이네요. 우리가 알던 봄의 패턴이 바뀌는 건가요? 왜 이렇게 따뜻한 봄이 예상되는 거죠? 그 꽃샘추위라는 변수가 올해는 좀 힘을 못 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 배경에는 전 지구적인 합창이 있습니다. 여러 요인들이 한 목소리로 따뜻한 봄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 목소리는 저 멀리 북대서양하고 인도양에서 들려옵니다. 이 넓은 바다의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상태인데요. 여기서 데워진 열 에너지가 우리나라 주변까지 전달이 돼서요. 따뜻한 공기 덩어리, 즉 고기압이 자리 잡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게 좀 직관적으로 와닿지는 않는데요. 인도양에서 바닷물이 좀 따뜻해진다고 해서 수만 킬로미터 떨어진 한반도 날씨가 따뜻해진다니 그 둘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걸 설명하는 개념이 바로 대기 파동입니다. 마치 거대한 호수에 돌을 던지면 물결이 동심원을 그리면서 쫙 퍼져나가잖아요. 네네. 그것과 비슷합니다. 인도양이나 북태평양 같은 거대한 열 에너지 호수에서 생긴 뜨거운 열기가 파도처럼 대기를 타고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와서 우리나라 날씨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 파동이 우리나라 근처에 고기압을 만들어서 남쪽의 따뜻한 공기를 펌프처럼 쭉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아하, 대기가 에너지를 전달하는 거대한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군요.
또 다른 요인도 있나요? 네, 두 번째는 좀 더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티베트 고원의 눈 덮임인데요. 티베트요? 네, 특히 2월 날씨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티베트의 눈이 평년보다 적게 쌓여 있으면 하얀 눈 대신 어두운 맨땅이 드러나겠죠. 하얀 눈은 햇빛을 반사하지만 어두운 땅은 햇빛을 그대로 흡수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티베트 고원이 거대한 핫팩 역할을 하게 되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핫팩에 데운 공기가 동아시아로 흘러들어오면서 기온을 높이는 거죠. 이런 요인들이 다 같이 합창을 하니까 3, 4월은 따뜻할 확률이 60%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2월 전망은 좀 애매해요. 따뜻할 확률 40%, 비슷할 확률 40%, 그리고 추울 확률도 20%나 되네요. 이건 뭔가 다른 변수가 있다는 뜻 아닌가요? 맞습니다. 바로 그 20%가 올봄 날씨의 와일드카드이자 복병입니다. 그 주범은 바로 북극의 바다 얼음, 즉 해빙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겨울 날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오호츠크의 얼음이 평년보다 적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얼음이 적으면 바닷물이 드러나니까 더 따뜻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그게 함정입니다. 얼음이 덮고 있어야 할 바다가 휑하니 드러나면 바닷속의 열이 대기로 마구 뿜어져 나옵니다. 그럼 그 지역 상공의 공기가 주변보다 따뜻해지면서 블로킹 고기압이라는 거대한 공기 장벽이 만들어져요. 블로킹 고기압이요? 이름만 들어도 뭔가를 딱 막을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말 그대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가는 대기의 큰 흐름을 거대한 댐처럼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시베리아에 갇혀 있어야 할 차가운 공기가 이 장벽을 피해서 동쪽으로, 즉 한반도 쪽으로 쏟아져 내려올 통로가 열리게 되죠. 이 복병이 터지면 2월에 기온이 널뛰기를 하면서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와, 결국 2월 날씨는 두 거인의 싸움이네요. 남쪽에서 밀려오는 따뜻한 대기 파동과 북극에서 기회를 엿보는 차가운 블로킨이라는 복병의 대결. 현재로서는 따뜻한 공기가 이길 확률이 80%지만 20%의 확률로 북극의 복병이 제대로 한 방 터뜨릴 수 있다 이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2월 기온 전망이 40%대 40%로 팽팽하게 나온 거죠. 이 블로킹 고기압이 한 번 생기면 정말 끈질겨요. 저도 예전에 예보할 때 컴퓨터 모델에서는 분명히 곧 사라진다고 나오는데 며칠씩 버티면서 예보관들 애를 먹였던 기억이 납니다. 그만큼 예측하기 까다로운 현상이죠. 온도는 그나마 두 거인의 싸움으로 정리가 되는데 진짜 예측하기 어려운 게 강수량 같아요. 월별로 완전히 롤러코스터를 타네요. 2월은 건조할 가능성이 높고 3월은 갑자기 비가 많아질 수 있고 4월은 다시 평년 수준으로 돌아오고요. 이건 또 어떤 요인들이 싸우고 있는 건가요? 강수량은 더 복잡한 선수들이 링 위에서 싸우는 것과 같습니다. 월별로 주전 선수가 바뀌는 거죠. 먼저 3월에 비가 많아질 수 있는 이유는 아까 기온을 높였던 북태평양의 따뜻한 해수면 온도 때문입니다. 이 녀석이 우리나라 남쪽의 고기압을 발달시켜서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따뜻하고 습한 공기를 컨베이어 벨트처럼 한반도로 실어 나르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2월을 건조하게 만드는 선수는 누구인가요? 그건 대서양에서 온 선수입니다. 중위도 대서양의 수온이 높으면 이게 또 대기 파동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쪽으로는 차고 건조한 북서풍을 유입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2월에는 이 힘이 우세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4월은 또 다른 변수가 등장하는데요. 열대서태평양의 대류 활동, 쉽게 말해 구름이 만들어지는 활동이 강해지면 우리나라 쪽으로 건조한 북동풍이 불면서 비가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복잡하네요. 2월은 대서양발 건조한 공기가 3월은 태평양발 습한 공기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월별로 누가 이기냐에 따라 하늘 표정이 달라지는 거네요. 2월이 건조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바로 가뭄 걱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특히 작년부터 비가 적었던 지역은 더 심각하겠는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기상 전망이 우리 실생활과 연결되죠. 2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거나 비슷할 확률이 80%에 달하기 때문에 2월 말쯤에는 울주군에 약한 가뭄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 지역은 이미 작년 9월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 그쳐서 땅이 많이 말라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3월에는 비가 많이 올 수 있다고 했으니 이 가뭄이 좀 해소될 수 있겠네요. 네, 다행히 3월에는 전국적으로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려주면서 2월에 시작된 가뭄은 대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급한 불은 끄는 셈이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있나요? 네, 4월 말이 되면 경상북도 일부 지역에 다시 약한 가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월에 비가 오더라도 그 이전에 누적된 강수량 적자가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은 작년 11월 강수량이 평년의 30% 수준으로 극심하게 적었거든요. 이 영향이 계속 누적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가뭄이라는 게 단순히 앞으로 비가 오냐 안 오냐의 문제가 아니라 과거부터 얼마나 비가 오지 않았는지가 비처럼 켜켜이 쌓이는 거군요. 단기간에 비가 좀 온다고 해서 그 빚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장기간에 걸쳐서 꾸준히 비가 내려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대기와 육지의 상호작용을 봤는데 이 모든 기후 시스템의 거대한 배터리는 결국 바다잖아요. 우리를 둘러싼 바닷속 사정은 어떤가요? 바다 상황은 육지보다 훨씬 더 명확하게 뜨겁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는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평년보다 수온이 높을 확률이 60%로 아주 높게 예측됐고요. 서해와 남해도 3, 4월로 갈수록 따뜻해질 확률이 50에서 60%로 뚜렷해집니다. 듣고 보니 궁금한 점이 생기는데요. 작년에 이미 바다에 열이 축적된 상태였다면 올봄의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확률이 높은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겠네요. 작년의 열기가 해를 넘어서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미 작년 12월 기준으로 우리나라 주변 바다는 평년보다 많은 열을 품고 있는 고열 용량 상태였습니다. 뭐랄까, 기초 체력이 아주 좋은 운동선수 같은 거죠. 여기에 평년보다 강한 따뜻한 해류, 특히 동해의 동한난류가 계속해서 따뜻한 물을 공급해주고 있으니 수온이 높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아까 그 복병이 등장할 수 있겠네요. 북극발 한파라는 변수 말이에요. 네, 역시 2월이 문제입니다. 만약 북극의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내려오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면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아서 수온 변화가 빠른 서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일시적으로 해수면 온도가 뚝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 봄 전체의 따뜻한 흐름을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오늘 기상청 자료를 통해 2020년 날씨의 속사정을 깊숙이 들여다봤네요. 정리를 좀 해보면 2020년은 전반적으로 아주 따뜻한 해가 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다가오는 봄 역시 따스하겠지만 2월에는 북극에 복병이 숨어 있어 기온 변화가 클 수 있다. 그리고 강수량은 월별로 힘겨루기 양상에 달라 가뭄 상황도 시시각각 변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오늘 분석에서 계속해서 반복된 키워드는 바로 연결성이었죠. 북극의 얼음, 태평양의 수온, 티베트의 눈, 대서양의 타동, 지구 반대편의 작은 변화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결국 지금 우리가 느끼는 날씨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이 기후 요인들 간의 힘겨루기가 정말 아슬아슬한 균형 위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온을 높이는 요인과 낮추는 요인, 비를 늘리는 요인과 줄이는 요인들이 어떻게 서로 팽팽하게 힘겨루기를 하는지 봤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구온난화가 계속 진행된다면 이 힘의 균형은 어떻게 바뀔까요? 예를 들어 언젠가 북극의 얼음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녹는다면 이 북극발 복병의 영향력이 다른 모든 요인들을 압도하는 슈퍼 변수가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와, 정말 생각해볼 문제네요. 앞으로 발표될 기상 전망을 보실 때 단순히 덥다, 비가 온다는 결과만 보지 마시고요. 그 뒤에 숨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어떤 지구적 요인이 이번에는 더 강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살펴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날씨 예보가 훨씬 더 흥미로운 드라마처럼 느껴지실 겁니다.